성형외과 원장님한테는 영 그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가장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답변은 거울 보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네, 성형외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김민석 원장님과 함께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같은 그 문의도 있고 관심도 있고 좋습니다. 우리 그 성형에 대한 관심이 시니어들이 많이 높은데요. 문제도 있죠.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잘못돼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죠. 뭐 의사분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욕심을 많이 내셔서 그거에 맞춰주다가 어떻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성형외과가 너무 이렇게 좋은 면만 우리가 보는데 또 안 좋은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연예인들을 또 보면은 성형하고 나서 활동을 못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뭐 눈이 안 감긴다 그러기도 하고 뭐 종일 눈물이 샌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수술 중에 어떠한 구조물들이 이제 손상을 입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회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이제 젊은 분들이 회복하는 속도하고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이 이제 회복하는 속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연예인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화면에 못 나오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성형 수술이 또 잘못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쌍꺼풀 같은 경우 여성분들의 커졌는데 작게 하거나 뭐 작아졌는데 오히려 크게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너무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눈도 안 감겨서 잘못돼서 눈이 안 감겨요? 그렇대요. 그러면은 다시 해야 할 그런 게 있나요? 방법이? 회복이 될 방법이? 회복을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재수술을 하는 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수술을 하고 다음에 재수술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피부가 결손이라서 모자라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 그런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니드가 너무 커서 또 요구하는 게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게 눈 해달라고 그러고 백두산만큼 코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했어. 네. 근데 균형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 항의하면 어떻게 했나요, 그거?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상담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이제 환자분의 니즈와 이제 그게 이제 니즈가 해부학적 내지는 기능적,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합당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드리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겠고요. 그걸 또 좀 어느 정도 내가 양보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수술을 받으실 때도 조금 내가 욕심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지만 이런 거를 얻었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잃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양보를 조금 그러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은 여기 유민석 박사님은 안 되는 거,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돌려보낸대요. 이거 안 된다고. 다른 데서 된다 그랬다 그러면,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시라 그러고 돌려보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잘못되는 거를 충분히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성형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데를 사실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과도하게 했다 그걸 다시 줄이는 거꾸로 가는 수술을 하면 어떤 경우라도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어렵죠.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그러겠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에 보니까 재수술이 특히 중년 재수술이 전문이신 분이라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젊을 때 잘못된 경우, 중년의 나이고 이제 시니어에 나오면 젊을 때 잘못된 수술은 그거 누구 탓을 하기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의료 기술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크게만 하고 뭐 이렇게 좀 남들 눈에 부자연스럽게 보일 만한 수술이 이제는 재수술을 통해서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에 해서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찾아오나요? 아니면 그 젊었을 때나 이제 그 40대 그 무렵에 이제 살짝 이제 연배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네. 미용실이나 네, 피부 관리실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좀 젊어지는 동안 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런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맞는 주사가 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공업용 실리콘이라든지 파라핀이라든지 뭐 알 수 없는 중국에서 들어온 뭐 저기 뭐 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이제 얼굴 부분에다 이제 주사를 맞으시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뭐 약간 노출이 된다든지 뭉쳐진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성형을 하면 횟수를 거듭하면 그 소위 그 중독이라는 것도 오죠. 계속 하고 싶어지고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거라서 그런 측면이 그거를 그 마음을 말려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다행이네요. 성형외과 그 수술 자체가 워낙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라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정말 비용이 싸다고 갈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렇고 막상 내가 이뻐지고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마음을 먹고 성형외과 문을 두들겨서 수술을 결정하고 내일 수술이긴 하지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전날 떨리고 잠 안 오고 그러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면 그 하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도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병원문을 두들기고 오셨으니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고 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들의 그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뭐 의료 계통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경우 제가 들었어요. 요즘 원장님은 그 요즘 학생들하고 좀 틀리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전문의를 따기 전에 인턴 레지던트 거치지 않고 무조건 성형외과가 이제 요즘 대세니까 성형외과 가서 트레이닝 받는다. 의대 전공생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요즘에? 그거 좀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한데. 네. 원장님도 성적 좋으니까 성형외과. 요즘 다 성형외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의대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좀 안타깝고 지금 좀 조만간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제 제 모교라든지 네. 뭐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니는 이제 자제들이 다니는 뭐 의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레지던트 과정 중에서 정작 중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병원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올해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되고 지금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만약에 유급을 당하게 되면 내년에 벌써 의과대학
의사 면허 시험을 보는 3,000명 가량의 배출되어야 될 인력이 안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점점 도미노처럼 문제가 되겠죠. 되면서 향후 한 5년 정도는 그 어떤 암흑기처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네, 요즘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의대 졸업하고서는 그 전문의 쪽으로 안 가고 레지던트 뭐 이렇게 트레이닝 기간도 안 거치고 아무튼 무조건 성형외과 가서 성형외과나 네, 뭐 피부과. 피부과에서 기계만 다루려 그러고 이런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의료계 지금 요즘에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지금 다들 지금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 성형외과 쪽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물론 지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너도 나도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에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일단 더 젊을 때보다는 회복 탄력이 조금 오래 걸리는 나이니까 좀 더 주의하셔서 병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연배가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드시는 약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혈압약, 네. 고지혈증약, 당뇨약 뭐 이런 약들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해서 혈전 용해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제 건강 관련해서 홍삼 같은 걸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수술 중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 원치 않는 출혈이나 멍이 많이 든다든지 멍이 오래 간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는 항생제, 콩팥에서 대사가 되는 항생제 다 다르고 또 항생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특히 혈전 용해제 드시는 네. 분들 굉장히 그 병원에서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먹는 약은 그냥 다 얘기하면 다 알려드려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손을 보는 것도 건강한 분이 매우 유리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늘 무엇보다도 건강이 첫 번째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해야지만 자녀들한테도 그게 그 대물림도 될 수 있지만 비용을 아껴줄 수 있어요. 자녀분들의 이제 뭘 물려줄 게 아니라 물려줄 게 아니라 건강해서 맞아요. 나한테 쓸 돈을 줄여주는 게 그렇죠, 좋겠네.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녀분들을 진짜 아껴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얼굴에 주름이 늘 신경 쓰여서 이제 손을 봤어. 네. 그거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제일 궁금해들 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거쳐서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주름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50년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수술을 해서 하면은 뭐 50년보다는 짧겠지만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에 생기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제 외부 활동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거는 아니고 한 5년, 10년 이상은 이제 효과가 이제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분 좋게 또 내 얼굴 만족해서 살아가는 시절이 네. 이제 시작이 되면 얼마나 그게 또 삶의 활력이 되겠어요. 제가 보니 그 긍정의 효과와 좋은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바뀌어져서 보이거나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오히려 시니어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 성형외과 원장님한테는 영 그 섭섭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살면 안 될까요? 네, 그래도 그게 이제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파서 하는 수술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존감을 위한 수술인 거지. 내가 아파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환자분 오셔서 이제 저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수술을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가장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답변은 거울 보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분을 하시면 돼요. 뭘 하고 싶은지 내놔야지. 어디를 해야지만 제일 제가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감하시겠죠? 네, 그거는 이제 거울 보실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하는 게 제일 맞죠. 네, 그렇죠. 제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일 신경 쓰시는 아니, 그리고 원장님 와서 상담을 할 때는 벌써 뭔가 필요가 있어서 오신 거지 뭐 그때 거기 와서 묻는다고 되겠어요? 네. 그런데도 보니까 워낙에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 분의 니즈에 맞춰서 해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우리 골드체니어 시니어 분들 오늘 거울 한번 보시고 내가 여기를 고치면 정말 자존감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딱 내가 결정을 해서 가서 상담해 보시고 또 새로운 인생의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저희에게 궁금한 얘기를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원장님도 모셔서 우리가 그 골드 시니어들의 외관까지 신경 씁니다. 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